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도입니다. 오늘은 부양책 기대 하락과 원화 환율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뉴욕 마켓 워치 부양책 기대 감소, 주가 달러 하락, 국채 상승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은 0.8%, S&P 500은 0.66%, 다우존스 지수는 0.58% 내리는 등 3대 지수가 모두 내렸습니다. 그래도 뭐 1%대 하락이 아니라 소폭 내렸으니까 큰 조정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일단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앞으로 이제 타결이 좀 힘들 수 있다라고 했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공화당 상원 의원이죠.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널 5천억 달러 부양 패키지를 내놓겠다 해서 이제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죠. 뭐 지금 뭐 공화당에서도 그렇고 뭐 지금 정부 안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그렇고 이게 이제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큰 폭의 하락은 없었던 것이 부양책은 이제 언젠가 통과될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너무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져서 만약에 바이든이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에 이제 당선이 된다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그리고 경기 부양화는 많이 이제 큰 금액이 풀릴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부양책 통과의 기대 감소는 강세 요인은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겠죠. 달러에 대한 훼손이 없으니까 대규모 훼손이 없으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고 그다음에 미국 채권도 이제 강세가 될 요인입니다. 뭐 TLT 같은 것들이 이제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약세 요인으로서는 이제 주식, 금, 은, 그다음에 상품 가격 등이 이제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주가가 떨어졌고 금도 이제 선물 가격이 1,900달러 아래로 이제 1,800달러대로 이제 내려갔죠. 그리고 어제는 이제 애플, 테슬라 빼고 빅테크 주식인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페이스북 뭐 등등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뭐 심하게는 2% 이상 떨어진 주식들도 있어요. 어제 테슬라나 이제 친환경 관련 주식, 뭐 아이클랜이나 뭐 이런 ETF 같은 것들이 오른 게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 테마주가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데 뭐 바이든이 뭐 된다고 보기에는 좀 힘들어요. 아직까지는 뭐 지금 뭐 메인 언론들이 CNN이라든가 이런 언론들이 바이든 당선을 이제 밀기 위해서 여론 조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책 통과가 안 되는 이유는 당연히 이제 대선 앞두고 공화당의 상원은 큰 이벤트로 이제 책임을 지기 싫기 때문이죠. 민주당의 이제 바이든이 될 것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될 것을 확신하고요. 그다음에 상원 하원까지 먹어버리는 블루 웨이브가 나타난다면 대통령 당선 이후에 2조 2천억 달러의 대규모 부양책을 밀 수도 있기 때문에 공화당과의 협치가 아닌 배짱으로 버티기 때문이죠. 민주당은 그런 면에서 공화당 상원이 내놓은 5천억 달러 추가 부양안을 이제 부결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부결이 안 되면 뭐 통과가 못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러면 이제 아무것도 되는 거 없이 11월 3일까지 갈 수 있죠. 따라서 이제 금값이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식도 이제 어닝 시즌이 돌입했으니까 당분간 실적 장세 위주로 갈 것 같아요. 실적이 좋으면 올라가고 뭐 실적이 안 좋으면 떨어지겠죠. 코로나의 2차 재확산 우려로 빅테크 종목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컨택트 주식들, 여행 관련 주식 같은 경우는 부양책이 통과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유럽 등이 이제 코로나 봉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환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1,146원까지 떨어졌고요. 달러 위안 환율은 6.71 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때 이제 원화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뭐 하는 의문이 있을 텐데요. 타이밍 잡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미즈호 증권의 외환 전략가인 야마모토 마사후미는 많은 요인이 달러 강세 쪽으로 시사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부양책은 선거 후에나 나올지 모른다면서 중국의 인민은행이 위안화 절상을 저지하고 있고 청산해야 할 유로화 매수 포지션도 많아 유로화를 살 이유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화는 이제 중국의 위안화하고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국이 이제는 이제 위안화 환율이 너무 떨어져서 위안화 강세로 가는 것에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화 환율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원화 약세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위안화 강세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봤을 때 10월에 있을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해 인위적인 위안화 강세를 만들어 놓지 않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위안화 약세인 달러당 7위안대가 넘어가면 만약에 지금 10월 얘기하는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 조작국을 중국을 지정해 버릴 수가 있죠. 따라서 10월만 반짝 달러당 7위안대 이하로 낮춰놓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너무 낮아지고 있으니까 중국의 인민은행이 위안화 절상을 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안화 강세와 원화 강세가 빠르면 10월 말까지 늦어도 11월 3일 이전까지는 갑자기 약세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어요. 뭐 지금은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달러 바꿔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원화에서 달러로. 그러니까 섣불리 이제 달러를 원화로 바꿨다가 뭐 반대로 하는 거죠. 갑자기 환율 폭등으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중국 당국이 갑자기 뭐 10월 달이 지나가고 뭐 11월 3일 정도가 지나면서 뭐 트럼프가 되면 안 그러겠지만 뭐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대선 불복이나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지속이 된다면 뭐 좀 한 7위안 위쪽으로 그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요즘에 중국에서는 이제 달러가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위안화 약세 요인은 분명히 있는데요. 조심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달러는 빠지고 있지만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중국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거죠. 미국 금융당국 볼커를 완화 개정안 승인했다. 금융지 일제히 급등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언제 때 기사냐? 10월 7일 기사입니다. 연방준비제도와 10월 7일 기사는 아니고 이게 6월달 기사입니다. 6월달 기사. 연방준비제도와 연방예금보험공사 뭐 여기에서는 이제 볼커루를 이제 일부 완화하는 개정안을 승인했다라고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를 했죠. 일단 올 1월과 6월에 볼커루 완화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었고요. 완화를 직접 했고 그리고 이제 투자은행들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이날 승인된 개정안은 은행들이 벤처캐피탈이나 유사펀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허용했다. 또 은행들이 계열사 간 파생 상품을 거래할 때 증거부금을 쌓도록 한 규정도 폐지했다. 그래서 이제 48조 원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파생 상품을 거래할 때 증거금을 쌓도록 한 규정이 폐지된 점이죠. 따라서 이제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킬 수가 있고 고위험 자산에 배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미국의 무역 수지에서 흑자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섹터가 바로 금융입니다. 금융하고 뭐 지식재산권 뭐 이런데요. 워낙 이제 소비는 이제 줄일 수가 없고 뭐 다른 걸로 이제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금융이 이제 가장 중요한 sek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무역수지 흑자국이 어디냐 이렇게 보면 바로 중국이죠. 따라서 중국에서 금융으로 돈을 벌면 미국의 무역수지가 개선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볼커를 완화하고 파생 상품을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은행들이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중국에 무엇을 투자하러 들어갔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게 이제 중국의 부실 자산이다. 그 중에서도 이제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10월 7일 날 기사인데요. 2020년 중국의 부동산 재벌 헝다그룹 유동성 위기 회사채 정크본드 수준 전락했다. 중국의 최대 부동산 재벌인 헝다그룹 에버그란데가 유동성 문제로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촉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10월 6일 날
CNBC가 보도를 했다라는 거고요. 현금 그 흐름과 관련된 문서가 유출이 되면서 2021년 채권 시장에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채무상환 능력에 대한 압력이 높아졌다라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경고했죠. 그 중국의 탑3 뭐 이제 최대 재벌이라고 하죠. 그 부동산 업체에서는 안에 드는 이제 헝다그룹이 디폴트까지 갈 수 있는 유동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아니라고는 했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당국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제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CDO와 같은 자산 유동화 상품으로 묶어서 중국 부동산을 내다 팔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는 이제 좀 우량한 그 부동산 같은 게 있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완전 쓰레기 같은 정크 등급 뭐 이런 부동산들, 사람 아무도 안 사는 유령 도시들 되게 많잖아요. 내륙 쪽에 그런 것들 묶어다가 신용 등급 회사가 트리플 A를 주고 내다 팔면 되죠. 이렇게 만든 상품을 해외에다 내다 팔면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중국에서 막대한 수수료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중국도 나쁜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좀 싼 가격에 뭐 얘네들한테는 이제 적당한 가격이 되겠죠. 절대 이제 사람들이 안 사는 유령 도시 같은 데를 자산 유동화를 만들어 가지고 팔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알턴니가 빠지겠죠. 물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안 사죠. 아마도 이제 한국과 같은 호구 나라 이런 나라에서 이제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가 낮은 나라들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대표적으로 당한 게 독일 국채 연동 DLF 원금 100% 난립한 금융당국 은행들 검사했다 뭐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16일 블룸버그 등을 보면 이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 0.71 이렇게 돼가지고 뭐 개인이 556명에게 958억 원, 법인 59곳에 245억 원, 재단 6곳에 59억 원이 팔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은행에서만 팔린 거예요. 파생 결합 상품 DLS를 담은 DLF를 3월에서 5월에 1262억 원어치 판매를 했죠. 얼마 전 크게 손실을 기록한 독일 국채 연동 DLF처럼 금융권을 통해서 팔아먹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0.7에서 0.83 밑으로 떨어지면 지금 100% 원금 손실이 나게 됐는데 뭐 0.7까지 떨어져 버렸으니까 뭐 100% 손실이 난 사람도 일부 있겠죠. 이런 상품은 이제 호구나 사는 거고요. 모르면 사면 안 되는데 금융권에서 권하니까 노인들도 허다하게 샀습니다. 뭐 뉴스 보니까 이제 장관이더라고요. 가관이에요. 뭐 보면 뭐 그 거기다가 이제 포스트잇으로 뭐 100% 보장 원금 보장 써놓고 그 다음에 4% 연수익률 4%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중위험 중수익이 아니라 소위험 고위험 저수익 상품을 팔아먹은 거죠. 금융권 믿지 마세요. 얘네들 이제 성장을 못해가지고 주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실적 올리려고 닥달하는 바람에 위험한 상품도 마구 팔아제낍니다. 뭐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고위험 상품을 파는 것도 잘못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면서 덮어놓고 사인하는 것도 더 문제입니다. 뭐니 해도 공부해서 그냥 직접 투자하는 게 최고입니다. 결론입니다. 은행에서 파는 파생 상품 무턱대고 사다가는 깡통차죠. 원화 환율이 환율 같은 경우는 10월까지만 한번 지켜보자라는 거고요. 다시 원화 환율이 오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은 2020년 9월 23일 마이너스 3% 떴으니까 달러나 금이나 TIP, TLT 등을 갖고 가다가 2020년 10월 24일까지 마이너스 3%안 뜨면 1등 주식 사면 되고요. 8거래일 상승 후에도 마이너스 3% 위기가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부양책 기대 하락과 원화 환율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감사합니다.